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최근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가지고 오늘 그것이 진짜인지 안전한지 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아마 이 실리콘 소재, 실리콘 뚜껑, 컵, 각종 용기, 수많은 주방 용품들. 요새는 이렇게 뒤집기라고 하나요? 뒤집기, 이렇게 후라이팬 하면서 요리하는 거 뒤집기 할 때도 요즘 실리콘 소재가 많이 쓰이고 있고, 정말 요새는 그 플라스틱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플라스틱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 발암 물질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이제 어떤 무의식 쪽에서 실리콘 성분은 괜찮다. 이게 어느 순간 이게 퍼진 것 같아요. 실리콘은 괜찮다. 그래서 실제로 안전한지, 왜냐면 여기도 너무 많은 거 우리가 담아 쓰잖아요. 실제 여기 제가 컵을 보여드리면 이런 컵뿐만 아니라 정말 용기 등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궁금증들, 이건 정말 안전한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실리콘이라고 평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건 전부 다 이겁니다. 거의 90% 이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명칭은 폴리다이메틸 실록세인이라고 해서 일명 약자로 PDM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걸 PDMS라고 불러요. 근데 PDMS라고 일반인들은 안 부르고 이제 실리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PDMS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면, 그냥 간단히 화학 군소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요. PDMS가 안전한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PDMS는 안전하다 하더라도 혹시 뜨거운 열에 용출되면 위험물질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그다음에 혹시 기름 성분에 오랫동안 닿으면 또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또 산성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염분이라든지, 실제 이런 음식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한식에 이런 걸 담았을 때 혹시 유해물질이 나오는 건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도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PDMS는 높은 열이든 기름 성분이든 산성이든 염분에 닿아도 오랫동안 닿아도 어떤 유해물질, PDMS가 일부가 분해돼서 나올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요. 제가 다 직접 실험한 겁니다. 실험했을 때도 전혀 유해물질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 방송이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이 방송을 안 만들었겠죠. 그럼 괜찮은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심해도 써도 되는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또 이런 실리콘 컵이고, 이렇게 비커에 담겨있는 모습이고요. 어떻게 실험했냐면, 우리가 이런 실리콘 컵, 유아용입니다. 참고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세제를 이용해서 닦아요. 닦은 다음에 물로 충분히 헹궈줍니다. 충분히 헹궈주고 말려요. 그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혹시 우리가 사용한 세제가 빠져나오는지 안 빠져나오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세제가 용출되는지 실험을 했더니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출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제가 빠져나와요. 이 제품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실리콘 성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세척한다고 하고 물로 충분히 헹궜음에도 불구하고 세제가 빠져나옵니다. 다시 거기다 조금만 뜨거운 물이 닿아지면 그 묻어있던 세제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제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손을 예를 들면 손에 이물질이 묻었어요. 세제 이용하면 당연히 세제가 이물질을 묻고 딱 잡은 다음에 떨어져 나가잖아요. 물에 헹굴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리콘 소재의 특성상 일단 이 세제가 딱 묻게 되면 생각보다 잘 안 떨어져요. 생각보다 결합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 실리콘 소재라고 하는 게 미세한 흠집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미세한 흠집들이.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대충 자세히 살펴보셔도 미세한 흠집이 생각보다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걸 특수현미경을 보잖아요. 미세한 흠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흠집이 많다는 건 뭐죠? 표면적이 넓다는 얘기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아있는 미세한 남아있는 그 세제 양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뜨거운 음식이 닿거나 기름진 게 닿거나 이렇게 되면 묻어있던 세제들이 서서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세제를 먹게 되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되는 거를. 아시겠죠? 당연히 미량 먹는 건 상관없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대상이 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제는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나마 혹시 먹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종, 2종, 3종, 세제를 1종, 2종, 3종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과일, 채소, 세척용은 1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종 세제 정도 쓰는 걸 꼭 제가 꼭 추천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오히려 다른 방법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을 지을게요. 실리콘 여러분이 주변에 쓰는 평소에 쓰는 뚜껑, 컵, 용기, 주방용품 전부 다 그 자체는 안전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는 제가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실험해도 위험한 물질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소재는 문제가 없는데 세제는 용출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세제는 용출이 돼요. 그러니까 세제가 다 쉽게 안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충분히 헹궈줘도 뭐 식기세척기 돌려도 소용없어요. 조금씩 남아있게 됩니다. 알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왜 흠집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세제 양도 늘어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기세척기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일단 세제는 쓰더라도 반드시 일종 세제만 쓰셔야 되고요. 일종 세제. 두 번째는 일종 세제 말고도 일단 헹구는 시간을 충분히 가주세요. 이 헹구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셔야 됩니다. 예. 대충 유리 정도로 그냥 뽀드득 이렇게 했을 때 손으로 헹궜을 때 뽀드득 소리 나면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충분히 뽀드득 소리가 여러 번 날 때까지 정말 충분히 가져주시고요. 뭐 열로 한번 이렇게 한번 끓여주는 거 어떠냐?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해요. 이걸 보통 특히 유아용품들 막 뜨거운 물로 가끔 삶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좋은 거예요. 실리콘 소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뜨거운 물 100도 정도에 끓여줘도 뭐 실리콘이 분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어있던 세제들이 빠져나오니까 그렇게 열로 한번 뜨거운 물로 한번 삶아주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다음 뭐 친환경 세제 쓰면 어떠냐? 뭐 이게 친환경이라 하는 거는 뭐 먹을 수도 있는 세제, 뭐 그런 거 쓰는 거는 어떠냐고 하는데 뭐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헹구는 수준으로는 세제가 남아 있게 되고 그 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서서히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종 세제든 헹구는 시간 늘리든 열을 가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꼭 세제 섭취 가능성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세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계면활성제를 말하는 건데 계면활성 중에 일부는 몸에 들어왔을 때 간독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반드시 실리콘 소재를 하더라도 이 부분만 꼭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들 여러분들 댓글이나 이런 것도 뭐 이메일 주시면 제가 꼭 그 중에 제가 채택을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 주제로 영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